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왔죠. 이러한 결과에 따른 효과는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노령연금, 기초연금, 채권, 국민주택 채권이 되겠죠. 기타 등등의 기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중요하다고 지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영향으로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산세, 특히 종부세 폭탄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겠죠. KB국민은행 경영연구소의 부동산 보고서에 의하면요, 서울 주요 지역의 보유세 변화 비교인데요, 2주택자와 1주택자를 비교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상치를 한번 살펴보면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경우에는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 노란색 선이 두 채 있는 사람인데요. 두 채가 있을 경우 보유세가 대략적으로 7,500만 원 된다는 얘기고, 한 채일 때는 이 정도로 금액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송파구와 마포구로 놓고 보더라도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 그 2주택자하고는 이 정도로 차이가 가면 갈수록 많이 난다는 거죠. 즉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대비해서 2021년, 2022년 요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세금 폭탄이 계속 쏟아진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올해 실제적으로 다주택자일 경우에 보유세 부담액을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그래요. 마포 레미안 아파트와 지방광역시에 있는,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두 채가 있는 경우에는 올해 재산세가 무려 3,199만 원 납부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죠. 그 작년 대비해서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40.7%나 상승하였다는 얘기고요. 여기에다가 3주택이야. 3주택.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 3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그냥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3억 1,912만 원 나온다는 거죠. 폭탄 중에 폭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언제 쏟아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주택자라면 언제 팔겠냐는 거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과연 다주택자들이 지금 당장 팔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두고 팔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언론에서는요,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적을 것이다 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이는 재산세 폭탄은 무섭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비슷한데요. 일단 다주택자들은요, 양도소득세가 최대 82.5%이므로 부동산을 팔 수가 없어. 못 팔아. 왜? 아니, 다주택이면서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최대 82.5%를 정부가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지금 20억이 넘었어. 그렇죠? 그러면 10억 이상 돈을 벌었는데 양도소득세가 82.5%니까 양도소득세 최대 8억 2,500만 원을 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나는 10억 벌었다고 좋았는데 실제적으로 저한테 떨어지는 돈은 1억 7,500만 원밖에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공인중개사 수수료 줘야지. 그리고 돈 많이 벌었다고 또 한 잔 해야지. 그러면 돈이, 그렇죠. 그리고 이거 처음 살 때, 10억 주고 살 때 취득세 납부했고, 또 그 당시에 공인중개사 수수료, 또한 등기비용 들어갔고, 또한 세입자를 구했고, 또 세입자를 내보내고, 이런데 또 공인중개사 수수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도배 장판을 했고, 인테리어를 했다.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돈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10억 벌어서 좋아했는데 실제적으로 남는 거 계산해보니까 남는 게 없어. 남는 거야 사실 있겠죠. 있는데 생각만큼 남는 금액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20억 주고 샀는데 지금 40억 됐어. 와, 20억이나 벌었어. 그런데 이 집을 팔려고 하니까
양도소득세가 최대 16억 5천만 원이다. 야, 20억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세금 빼고 뭐 빼고 다 빼니까 나한테 남는 돈은 3억밖에 안 남아. 야, 어떻게 보면 3억이나 벌어서 기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20억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3억 떨어져?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명 나오죠. 그러니 다주택자들은 못 파는 거예요. 팔 수 있어도 못 팔아. 많이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금 무서워서.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그러니 재작년과 작년 정의를 통해서 다주택은 일단 빠져나가야겠다. 그렇죠. 그러니 증여가 늘어났다는 거죠. 왼쪽에 있는 화면은요, 아파트 거래 중 증여가 2017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요, 아파트 거래 중에서 증여 비중이 늘어난 서울의 자치구를 의미합니다. 이거 딱 보시면 일단 빨간색 계통을 한번 보시죠. 딱 보시면 강남 4구 증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매매보다는 증여를 많이 택하였다 봐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증여를 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아직까지 내가 증여를 안 했어. 아직까지 나 다주택자야. 실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아야 돼. 피할 수가 없어. 현재까지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이런 사람들 입장은 현재까지는 요러하겠죠. 그나마 믿는 구석은 역시 이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대출 규제도 좀 풀어주겠다라고 했으니 이분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일단 차기 정부가 들어서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니 지켜보자.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른 시세 변동.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주부터 또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가격이 꿈틀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개발 이슈가 보인다는 거지. 재건축을 풀어주겠다. 재개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풀어주겠다.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하니 가격이 다시 꿈틀꿈틀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이제 그분이 됐으니까 재건축 풀고 재개발 풀어준다고 했으니 규제 완화 조치를 계속 해준다고 했으니 세금도 깎아준다고 했으니 이제 시세 변동을 한번 살펴보자. 그렇죠. 시세 변동, 즉 오르는 폭을 한번 보자. 이런 시기가 도래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보는 점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는 시점은요. 첫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 조치 이 발표가 나온 거를 꼼꼼히 살펴본 이후에 또한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꺾이는 시점, 이러한 시점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에 매물로 던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작년 4월 달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5개월간 상승하였다가 5개월 정도 지난 후 하락하였지 않습니까? 한번 한국부동산원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죠. 자,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기 전에는 이처럼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하락하였던 분위기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4월달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개발 이슈에 의하여 이처럼 아파트 가격,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 또다시 급등하였죠. 그리고 약 5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어때요, 여러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월달 이후에 그리고 9월달까지 무섭게 올라가다가 9월 말과 10월달부터는 이처럼 하락하였다는 거죠. 여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달라진 부동산 환경. 그래요. 대외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심란하지 않습니까?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 대내적 요소로 보더라도 금리 인상. 우리나라 금리 또한 무섭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이 투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인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함부로 매수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에 차기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급등, 그죠? 초급등, 이거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3, 4년 전에 부동산 가격 급등의 분위기와 지금의 부동산 분위기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상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빠르면 2023년, 그래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023년, 즉 이 눈치 저 눈치 시세 파악 또 차기 정보의 공약 다 살펴본 뒤에 던지는 시점은 2023년 되면 아파트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2023년 이후부터 입주 물량이 서서히 또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 빠른 사람들은 2023년부터 던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 이때부터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규제는 풀되 무주택자들이 주택 취득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파격적으로 푸는 거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런 부분을 파격적으로 싹 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다주택자들이 본격적인 매물은요 2023년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